첫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칼리아리 칼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로마는 주중 빌바오 원정에서 패하며 유로파에서 탈락했다. 전반 10분 만에 센터백 마츠우 훈멜스가 퇴장당하며 생긴 수적 열세가 컸다.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추격하긴 했지만 이미 3골을 실점한 상황이었기에 이제 세리에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도 그 경기를 패하기 전까지 페이스는 매우 좋았다. 리그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이어간 팀이었고 다음 시즌 챔스 진출을 노리고 있다. 칼리아리는 파르마전 승리 이후 4경기에서 승점 2점 추가에 그쳤다. 강등권 순위는 아니지만 18위인 엠폴리 상대로 확실하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기에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보기 어렵다. 때문에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로마 상대로 원정 승점이 필요하다. 최전방에 나설 피콜리를 제외한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적 운영으로 임할 것이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빌바오 원정 패배에 아픔이 있고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엘샤라위와 쇼무로도프를 비롯해 코네와 펠레그리니 등 주중에 휴식하거나 짧게 뛴 선수들이 선발 출전해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 크리스탄테와 파레데스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도 있을 로마가 승리하고 리그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세비야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승리하며 순위를 더 끌어올렸다. 강팀 상대로 나선 원정이었는데 선발 윙어로 출전한 에주케가 승부를 가르는 중요한 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는 루케 바키오를 제외한 선수들의 골이 나오지 않으며 고전했던 건 사실이지만 안정적인 중원을 앞세워 반등했고 이제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복귀를 노리고 있다. 빌바오는 금요일 끝난 유로파 16강 2차전 경기에서 로마에 승리하고 8강에 진출했다. 원정에서 패했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일정이었는데 전반 11분 만에 상대 수비진의 리더인 훈멜스가 퇴장당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니코 윌리엄스가 멀티골을 터뜨렸고 측면 수비수인 유리 베르치체의 골이 결정적이었다. 이제는 유로파 8강까지 시간이 있기에 리그 순위 유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접전을 본다. 4경기에서 2승 2무의 무패를 기록 중인 세비야의 최근 흐름이 좋은 건 맞다. 또 그들의 강점이 두드러지는 홈 일정이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에도 구루제타와 베렌게르가 역습을 주도하며 원정에서 나설 수 있고 베스가와 갈라레타가 중원을 지켜낼 빌바오 상대로 최상의 결과를 가져가진 못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아약스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약스는 주중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예상을 깨고 전력을 다하지 않으며 완패했다. 후반 한 골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점한 경기였다. 그러나 브리안 브로비와 피츠짐, 슈탈로 등 주전 선수를 대거 제외한 경기였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모습이었다. 페에노트르와 호벤 등에 내줬던 리그 우승에 초점을 맞춘 운영으로 이번 알크마르전을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알크마르 역시 유로파 16강에서 탈락했다. 손흥민의 토트넘 상대로 1차전 승리했기에 2차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해도 올라갈 수 있었는데 3골을 내주며 패했다. 아직 네덜란드 컵 대회 우승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내심 준결승 이상을 노린 유로파였기에 아쉬운 결과였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이번 시즌 알크마르 상대로 리그와 컵 대회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아약스기에 리벤지 의사가 매우 강하다.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로파를 버리는 듯한 인상이었다. 충분히 휴식하고 경기에 나설 브로비와 미카 고즈, 피츠짐 등이 공격을 주도할 아약스가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이다. 아약스가 승리하고 리그 선두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브레스트와 대 랭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앙제를 완파했다. 리옹에 패하며 최근 이어온 무패가 끝난 상황이었는데 파브레와 압달라, 시마 등 윙어들의 활약이 좋았다. 지난 시즌 좋은 성적을 내며 챔스에 진출했지만 파리의 패에 탈락했기에 이제 리그에 전념해야 한다. 풀핏의 몸 상태로 돌아온 리지 멜루를 비롯해 마그네티와 카마라 등 중원 전력이 워낙 좋기에 중원을 내세워 경기를 지배하려 할 것이다. 랭스는 리그 연패가 길어지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패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기간 한 골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나코와 리옹, 렌 등 강팀을 상대한 것을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홈에서 오세르에도 완패한 건 실망스러웠다.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는 연패를 탈출하며 승점을 따내는 운영을 해야 한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본다. 랭스는 디아키테와 이토 주냐 등 공격수들부터 홈팀의 최종 수비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떨어진 경기력이 쉽게 올라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홈의 이점을 누리며 상대를 몰아칠 것이고 리지멜로와 카마라가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원정팀 수비에 부담을 줄 브레스트가 경기를 지배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몽펠리에 대 생테티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몽펠리에는 다시 연패의 부진에 빠지며 잔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5연패를 당하는 동안 단 한 골에 그쳤고 경기당 3골 가까이 실점 중이다. 올림픽의 와일드카드로 출전했던 베테랑 이선 공격수 사바니어를 비롯해
델로트와 키키, 쇼타르트 등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로스터에 즐비하지만 좀처럼 경기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생테티엔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스타생의 골이 터지며 르아브르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긴 했지만 5경기에서 추가한 승점이 2점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잔류권으로 올라가지 못하며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 잔류할 수 있는 15위 팀과 승점 차가 2점으로 한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 상승도 가능하지만 최근 경기력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몽펠리에의 승리를 본다. 생테티엔은 나란히 리그 6골 이상을 기록 중인 다비타 슈빌리와 스타생이 역습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이 워낙 떨어지는 데다 에콰 피에르와 나드 등 중앙 수비가 불안하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사바니어와 델로트가 기회를 노릴 몽펠리에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스트라스부르 대 툴루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연승에 성공하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챔스로 가는 3위 팀과의 승점 차가 6점에 불과하고 6위 리옹과는 2점 차다. 렌 원정에서 패한 이후 나선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는데 그 기간 단 한 골도 실점하지 않았다. 겔라 두에와 두쿠레 등이 상대의 공격 시도를 확실하게 저지했고 산투스의 수비 보호가 대단했다. 툴루즈 역시 최근 분위기가 좋다. 리그 선두인 파리에 패한 이후 나선 3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며 2승 1무를 기록했고 중상위권과 격차를 크게 좁혔다. 최근 팀의 주포 역할을 하는 프랑크 메그리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활약했고 바비카가 부상 중인 아부크랄의 공백을 메웠다. 자이츠가 후반 교체로 들어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도 팀에는 큰 힘이다. 접전을 본다. 최근 원정에서 연속 4득점을 한 것을 비롯해 3경기에서 10골을 터뜨린 툴루즈의 득점 페이스가 좋은 건 맞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는 파리 정도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다. 두 팀이 90분 내내 치열한 접전을 가져가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